그날 나도 하이킹 갔었어. 자기야, 내 아내는 긴 산책용 옷을 입습니다. 정문. 운동을 좋아하지 않는 아내는 가족을 떠났습니다. 갑자기 산을 오르내리다. 나는 매우 관심이 있지만 처음에는 단지 건강상의 이유로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호한 결혼 생활의 시작이었습니다. 엄마는 변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그룹 토론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여기서 아침을 먹습니다. 아내는 식사를 하면서 휴대전화를 보았습니다. 제가 먹을 때는 낯설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은 휴대전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음이 정기적으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먹을 수도 없어요. 이번 주말에 북한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와, 익명성을 신청하셨군요. 제 아내는 저보다 2살 많은데 겨우 1달밖에 안 됐어요. 무릎 때문에 걷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나는 이제 주말마다 통증을 호소합니다. 아내의 핸드폰을 슬라이드하다. 화면에는 항상 산사랑 산악회 채팅방이 표시됩니다. 나는 잠들 때까지 계속 그렇게 떠돌았다. 메시지는 소리를 낸다.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집에서만 그런가 봐요. 내 아내에게 새로운 열정이 생겼습니다. 친구와 건강이 있어서 좋죠. 정확히 생각해봤지만 긴장되네요. 사용자 수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산에 오르는 날은 특별한 기분이 들어요. 오늘 내가 당신을 보는 방식조차도 날씨가 좋아서 정말 좋은 하루였습니다. 휴식이 필요한데도 피곤해 보이네요. 웅웅거리는 소리가 없습니다. 후후후. 카카오톡 미디어 오디오 오마이갓. 사진 올렸네요. 한 의사가 휴대전화를 보고 미소를 짓는다. 왜 이렇게 이상하게 보일까요? 40년 동안 함께 했다면 당신도 그렇게 느낄지도 몰라요. 우리는 서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하긴 했지만 최근에는 속으로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내 아내와 결혼하고 싶어요. 당신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 의심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야기를 읽었어요. 책상 총 개수. 그렇게 떨어졌습니다. 나는 결국 울게 될 거라고 예상한다. 또한 당신은 아내의 휴대전화를 보자 가슴이 아팠습니다. 당신은 곧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60대 어느 시점에 당신은 노년을 경험해야 할 때 삶 속의 누군가는 아침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구독자를 위한 이 영상은 한 구독자의 2살 된 아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 상당수는 구식입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야기가 다 전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는 구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배우자의 얼굴을 보세요. 당신은 그것을 오랫동안 주의 깊게 관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거기에 있을지도 몰라요. 결정적인 순간에 내 심장은 쿵쾅거렸습니다. 아마 당신도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정상적으로 숨을 쉴 수 없는 부위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먼저 현재 아내나 남편과 함께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거기에 있다면 별도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준비되셨나요? 심호흡을 하세요. 들어보시죠. 이번 주말에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하이킹을 갈 거야. 자기야, 저는 매주 토요일 아침마다 하이킹 옷을 입습니다. 내 아내가 나를 걱정하는 것을 봐. 나는 주말에는 보통 늦게 일어나요라고 물었습니다. 비슷한. 너는 그것을 사랑했지만 이제는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서 준비하세요. 처음에는 그는 말을 아주 잘하더라고요. 운동은 건강에 좋습니다. 아내가 직장 때문에 집에 없을 때 주말에 일해야 합니다.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생각해봐도 이상해졌어요. 엄마, 저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이킹복의 색깔은 그다지 예쁘지 않다. 캐비닛을 엽니다. 하이킹을 할 때마다 새로운 옷을 한 벌씩. 점점 더 비싸지고 있습니다. 패션쇼나 브랜드 산에 가다. 진실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하게 시작되었어요. 살이 쪄버렸어. 자기야, 저는 저녁을 먹지 않을 거예요. 지난 40년 동안 저는 한 번도 체중에 대해 걱정한 적이 없습니다.
거울 앞에는 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아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일어나서 바지를 내렸다. 당신은 먹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당신은 산에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개인이라면 건강하게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화장대도 똑같습니다. 저는 보통 기본적인 화장품을 사용합니다. 모든 것은 한 시점에서 가치가 있습니다. 화장품 세트, 2가지 증가. 최근 피부가 거칠어져서 시작했어요. 나는 그것에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걷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피부가 그렇게 거친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녀는 주말 아침에는 화장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내가 가는 것을 보았다. 화장실에 가서 화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것이 옷장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또한 한 번 신었고 물에 더러워지지 않은 하이킹 부츠도 있습니다. 하이킹 부츠에는 다양한 색상이 있습니다. 나에게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새로운 제품입니다. 등산복은 아직도 마을 촌장이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내의 쇼핑 목록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언제나 어느 날 아내의 주머니에서 계속 발견되더군요. 내 아들은 사라졌어요. 당신이 산 정상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왜 나중에 립스틱이 필요한가요? 저는 뭔가 이상한 것을 느낍니다. 저는 아내를 하이킹에 준비시키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관찰한다면 이것이 효과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준비하고 있거나 다른 사람이 그것을 준비하고 있다면 긴 여행 끝에 너를 만나고 싶어. 자기야, 늦게 도착해서 미안해요. 나중에 파티에 가야 하거든요. 저는 토요일 오후 8시 이후에 도착했습니다. 아내, 산이라면 해가 지기 전에 무너지는 게 보통이잖아요. 끝나야 합니다. 그렇죠? 또한 다음 주 전체.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점점 늦어지고 있어요. 주말에도 마찬가지예요. 갔는데도 이상한 건 피곤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런 징후가 보이지 않습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나는 계단을 내려갔다. 버스에서 내리면 피곤할 수도 있지만 내 아내는 볼과 얼굴이 더욱 생기 있어진다. 입가를 연상시키며 모호하다. 소음. 저녁 식사 때도 흘러나옵니다. 하이킹을 한 후에는 대개 배가 고프고 많이 먹습니다. 물론 밥은 먹을 겁니다만 요즘은 밥을 거의 안 먹죠. 그냥 먹으면서 휴대폰을 보세요. 그는 참석해 있다. 오늘 찍은 사진들은 정말 아름답네요. 식탁 옆 소파에 앉아 있을 때도 내 아내는 잠들기 전부터 눈을 뜬 채로 있었습니다. 전화 화면을 떠나다 알림음이 울리면 화면이 꺼진다는 걸 몰랐어요. 당신은 당신의 미소를 조금 숨깁니다. 단기 학습 그룹 멤버들은 매우 만족스러웠다고 생각합니다. 내 무심한 말에 아내는 놀랐다. 놀라운 이미지. 나는 그것을 했습니다. 네, 다들 괜찮아요. 그들은 뭔가를 숨기는 것처럼 말한다. 내 가슴이 왜 이렇게 아픈 걸까? 제 아내는 밤에도 여전히 휴대전화를 던져버립니다. 나는 언제나 새벽에 깨어난다. 어둠 속에서 핸드폰이 빛난다. 내 아내의 이상한 미소. 한순간에 보면 느껴진다. 산악회 총감독에 따르면 하이킹이 끝난 후 몇 시간 후에 메시지가 전송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왜 연락하셨어요? 받는 것뿐만 아니라 주는 것도 해야 할까요? 다음 주에 산에 갈 거예요. 예야. 저는 1박 2일 여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내의 표정이 그렇다. 밝지 않아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관점입니다. 가까이 왔다. 제 아내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야, 이제 하나하나 나타나기 시작했니? 매일 밤 어떻게 깨어나시나요? 언제부터 나한테 답변을 주셨어요? 대답은 간단해요. 그는 대개 낮 동안 일어난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제 말을 들어주셨지만 지금은 핸드폰만 듣습니다. 나는 달력을 보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번 달에 3번째 하이킹 여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냉장고를 여는 순간 집안일은 끝났습니다. 모든 반찬이 상했다. 설거지하다. 옷은 건조대에 걸어두고 싱크대는 쌓아놓습니다. 그게 거기에 있던지 3일이 지났는데 40년 만에 다시 보네요. 이런 일은 전에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내일은 빼먹었어요. 내일 끝내야 해요. 내일은 내일이에요. 연기되었지만 셀프케어는 정말, 연구는 점점 더 철저해지고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시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눈썹을 뽑고 머리를 염색하고 길렀습니다. 저는 반영구적이었고 베이비 염색도 했는데 이번에는 모든 게 좋았어요. 저는 가서 나중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휴식이 필요해요. 이렇게 하면 100만 원 이상이 들게 됩니다. 모든 절차를 마친 후 저녁을 먹었습니다. 날씨는 추웠고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식탁은 비어 있었습니다. 제 아내는 제 앞에서 휴대전화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일 하이킹을 갈 것이라고 말하며 미소 지었다. 보세요. 모레도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는 부드럽게 말했다. 긴 여행 후 저는 약속이 있어서 주말 내내 집에 있을 수 없어요. 그는 옷장 문을 열겠다고 말했다. 제가 열어보니 옷이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60세가 넘은 젊은이들도 이 옷을 입습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종류의 바디콘 드레스가 출시되어 있습니다. 옷은 너무 아름다움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건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관리일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날 중 하나입니다. 나는 콩국수를 좋아해요. 여보, 오늘은 콩찌개를 만들어도 될까요? 모든 게 괜찮을까요? 내가 물었어요. 그리고 그는 심호흡을 했다. 배달 서비스가 너무 좋아서 계속 이용해왔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먹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하는 첫 번째 일은 앞치마를 두르는 것입니다. 제 아내는 예전에는 창녀였는데 지금은 음식 배달을 주문합니다. 멀리 바라보며 추천된 테이블에 앉으세요. 산을 내려다보며 우리 사이에서는 산위에 대한 생각이 났어요. 그게 당신을 그렇게 멀어지게 할 줄은 몰랐어요. 그날 나는 먼 길을 갔고 늦게 돌아왔다. 내 아내가 얼굴을 씻기 시작했지만 아내의 전화에서 경보가 울렸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예쁘네요. 다음 주가 기대되고 당신이 그리워요. 잠시 동안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등산 동아리 총지배인 산악등반 동아리의 총감독이 회원들에게 연설했다. 이런 방식으로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내시나요? 문이 열리자 나는 욕실로 달려갔다. 물 한 방울도 닦지 않고 나가요. 나는 재빨리 휴대전화를 움켜쥐고 떠났다. 아내, 텍스트 창을 닫겠습니다. 내 얼굴이 매우 빨갛습니다. 당황스럽거나 수줍은 기분이 드시나요? 그날 우리는 저녁 식사 테이블에 마주 앉았습니다. 숟가락이 고장난 것 같아요. 평소처럼 아내는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야, 그 CEO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내가 늘 하는 질문에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이 돌아왔다. 나는 조금 떨고 있다. 긴 산책 일정을 준비하세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즉시 일어섰다. 그는 조금 피곤하다고 말한 뒤 일어나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다. 접속하셨습니다. 피곤하다고 하셨는데도 방에 있는 전화를 사용하시네요. 그것을 보고 있으면 잠을 잘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는 그 편지를 접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제나 내 눈앞에 나타나죠. 창문으로 빗소리가 떨어졌다. 그리워요라고 말할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이야기가 끝난 후에 아내에게 다시 말하시나요? 하나사립학교의 사무총장은 누구입니까? 물론 CEO의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나는 한번 조사해보기로 했습니다. 가슴이 아프다. 평생 한 사람만 쫓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어. 저는 못 가지만 지금은 아내를 따라가고 있어요. 백화점의 등반구역에 있어요. 저는 처음 가보네요. 어렵죠. 이번이 처음으로 장거리 산책을 하시나요? 산에 오를 수 있을지 궁금해요. 하이킹복을 입어보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걷기를 좋아하는 아내와 함께 산책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후회스럽지만 하이킹화를 사고 싶어요. 테스트 중 이 신발을 신고 아내와 함께 갈 거예요. 휴대전화를 쓸 수 없을 때는 이상한 기분이 든다. 나는 그것을 꺼내서 아들의 번호를 눌렀다. 나는 바쁘다.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아들아, 내 엄마는 네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의심하고 있단다. 다른 모자는 어떻게 살 수 있나요? 아내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추가 선글라스. 나는 카드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내가 극자 손이 떨렸다.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직원들에게 즐거운 여행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만족해요. 나는 나가지 않고 집에 가요. 나는 긴 산책복을 깊은 옷장에 넣었다. 내 아내가 볼 수 없도록 거울 앞에 서세요. 축하해요. 나는 시도했다. 이번 주말에 산에 갈 거예요. 자기야, 당신은 별 생각 없이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갈 수 있나요? 이번에는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도봉산 정상. 도봉산 진실을 바로 직시하라. 제 아내는 아마 매우 기뻐할 겁니다. 나에게 산에 오르는 것은 매우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다. 도봉산 지도가 인터넷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변을 둘러볼 때 이번 주말이 너무 이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수 있기를 바라지만 한편으로는 이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그리고 보내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는 토요일 이른 아침에 진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이다. 토요일에는 아침 6시에 돌아올 거예요. 내 아내. 그리고 나는 재빨리 현관문을 나갔다. 저는 엄마로서의 첫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고봉산 입구 주차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 나는 거기에 약 2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중년층 등산복 입는 모습. 언뜻 보면 참 예쁘다. 일반적인 산책 모임과 같지만 총지배인이 도착했습니다. 그를 만난 것은 내 아내를 매우 행복하게 했습니다. 키 큰 남자가 나를 맞이했다. 마른 중년 남성들이 하이킹을 하는 모습. 모든 사람에게 인사를 한 후 아내를 봤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나를 쳐다보았다. 좋아요. 오늘은 A 수문과 B 수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올라가자. 재야. 총책임자 발표. 나는 시작했고 내 아내는. 그 남자는 그 그룹의 일원이다. 우리 그룹은 조직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갔다. 나는 갈 것이다. 다른 그룹은 나를 지루하게 했습니다. 나의 아내도 함께 온 10명 정도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조에게는 부하가 4명뿐이었고 그중 앞에 선 사람은 2명뿐이었습니다. 명은 빠른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결국 그 남자와 그의 아내는 둘만 갔습니다. 우리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기서 휴식을 취하세요. 가끔은 그들 사이에 내가 멈춰 섰을 때 나는 눈이 없는 다른 하이커들을 보았다. 나는 그곳에 숨어서 지켜봐야만 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조금 올라갔습니다. 일찍 버스를 타고 싶은데 잡힐까 봐 걱정이에요. 나는 놀라서 재빨리 일어섰다. 숨겨두세요. 엉덩이가 너무 아파서 쓰러졌어요. 다행히도 저는 잡히지 않았고 아직 안전한 상태입니다. 저는 아내와 함께 그곳에 갈 수 있어요. 카페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세요. 도봉산 근처에서 평화로운 카페를 찾아보세요. 결혼식 테이블에는 2사람이 앉을 수 있어요. 얼마나 멋진지. 나는 내 아내가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미소 지었고 이제 나는 조금. 아내는 안전하다고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 손을 피하는 것보다 더욱 꽉 잡았다. 당신이 여기에 와줘서 기쁘네요. 그 말은 내 아내가 나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나는 다리에 문제가 있어요. 결국 나는 주저하며 카페공원 벤치에 껴안겼다. 긴 산책은 그들의 데이트의 일부이다. 근처 카페에서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해가 질 때까지 공원에 가세요. 그들은 오랫동안 사랑에 빠진 사람들처럼 함께 시간을 보낸다. 축하해요, 내 아내. 처음 본 것. 차가 집으로 가는 중이다. 나는 마음속으로 혼자 울고 있다. 나는 그 밝은 표정을 40년간 유지해왔습니다. 나는 당신을 한 번도 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나는 떨린다. 핸드헬드 카메라용 셔터. 나는 남자의 손과 아내의 손을 눌렀다. 공원 벤치, 커피숍에서의 모임 장면. 지켜보며 미소 지어 보세요. 이런 구조물에서 내 얼굴 사진을 찍게 될 줄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심장이 쿵쾅거릴 줄은 몰랐어요. 40년을 함께 했더니 이별한 것 같았어요. 아내의 불륜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참는 것은 고통스럽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아내는 밤에 목욕을 해요.
나는 아내의 휴대전화를 들고 몸이 떨렸습니다. 오늘도 너무 예뻐서 책을 펼치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도 그 이미지가 보이네요. 다음 단계. 정 선생님, 이번 주말에 뵙기를 바랍니다. 각 메시지를 스크린샷으로 찍으면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자주 통화 기록. 밤에도 끔찍해요. 그가 나랑 자도 전화로 연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잠들지 않았어요. 어느 날 이른 아침, 우연히 아내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달콤한 목소리가 바로 내가 원하는 거야. 일부 증거는 새로운 것입니다. 쌓을수록 내 마음은 커져가. 너무 커요. 호텔 영수증도 찾았어요. 하이킹 가방에 숨겨두었어요. 하이킹 여행은 그 이유 중 하나일 뿐이었어요. 각 편지는 40년에 걸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내 아내의 휴대전화를 부수었다. 이전 위치 재생성.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거를 제시하고 싸움을 계속해야 할까요? 숨겨서 모른 척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저는 주말에 설악산에서 하룻밤을 머물기로 했습니다. 저는 첫날을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내가 떨고 있다는 거야. 시간이야. 결정을 내릴 때가 된 걸까? 저는 밤새 수집한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나는 아내의 얼굴을 계속 쳐다볼 수가 없다. 영원히 함께 해야 한다는 약속은 없습니다. 그것은 고장났습니다. 이혼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말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해 볼게요. 그냥 길게 숨을 쉬세요. 이번 주말에 아이들은 아빠를 만날 것입니다. 내 큰딸이 그녀에게 전화를 하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당신의 얼굴을 생각하니 눈이 빨개졌어요. 조부모님이 혼자 사시는 경우 이 사실을 그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그리고 제 막내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초대장을 보내고 결혼식장을 예약했습니다. 주문을 했는데도 이런 상황이네요. 나는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랍도 열 수 없어요. 열어보니 결혼사진이 있었어요. 내 아내의 웨딩드레스는 너무 그 순간 그의 미소가 매우 밝아 보였습니다. 어디에 갔었어? 내 사랑? 내 아내가 처음 결혼했을 때처럼 행복하게 살았어요. 영혼이 나에게 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자주 뒤척이시나요? 나는 이혼해야 할 것 같다. 무시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른 척해야 할까요? 몇 가지 문제를 생각해야 하는데 용서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아침에 깨어나면 그 생각이 납니다. 식탁이 없고 아내도 없는 상황에서 다들 앉지 않았는데도 아내, 저는 이런 상황에서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모든 알림은 귀하의 휴대전화로 전송됩니다. 내 마음. 주말에는 너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 없어요. 만약 오실 수 없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에게 줘야 할까? 하지만 나는 곧바로 화가 났다. 평생을 일에 바친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나요?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낼 수 있나요? 내 마음은 이 비와 같아 비가 내리고 있어. 제 아내는 항상 책임감이 강해요. 나는 그 사람의 휴대폰에서 알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귀를 막고 싶지만 선택을 해야 합니다. 나는 이번 생에 도봉산에 가겠습니다. 내 아내의 휴대전화. 저는 적절한 순간까지 그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 제 말을 이해합니다. 내가 젓가락을 잡자마자 얘야, 내가 그것을 떨어뜨렸어. 아니요, 커피숍에 있어요. 사무총장님, 저희의 손은 따뜻합니다. 모든 종이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놓으세요. 카페에서 찍은 사진 몇 장을 합쳤습니다. 워터파크 호텔, 심지어 영수증에도 아내의 얼굴이 있어요. 그는 갑자기 울었다. 제가 망쳤어요. 알려주세요. 언제? 사랑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전에도 말했듯이 나는 당신에게 실수를 했습니다. 나는 이성애자였기 때문에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정당화될 수 있는가? 목소리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내에게 소리를 지른 적이 없습니다. 전화를 받았어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당신은 나를 알지도 못합니다. 당신이 항상 TV를 보기 때문에 외로움을 느낀다. 울기만 했고
아내와 대화도 나누지 않았어요. 나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40년의 시간을 배신한다면 그것은 좋은 일로 여겨질 수 있다. 내 전화, 연락드려서 보고 싶어요. 이런 메시지만 보내서 미안해. 하지만 나는 정말 사랑한다. 당신은 그것을 무시했다고 주장했지만 이제는 그것을 주장합니다. 내 아내는 몸을 굽혔다. 나는 더 울고 싶다. 참으로 그 사람은 매우 좋은 사람입니다. 저보다 더 조용하네요. 내가 다 말했잖아. 이제 정말 이해했습니다. 나는 다리가 떨리면서 일어섰다. 나는 여기에 너무 오래 머물 수 없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한 번만, 자기야. 한 번만, 자기야. 나는 그를 몇 번 만났는가? 당신과 나는 오래전에 만났어요. 거짓말을 듣고 내 모든 감정이 폭발했어요.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극복했는데도 아내가 그러더군요.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네가 나를 볼 때 나는 할 수 없어. 아내의 목소리가 떨리는 게 들리시나요? 거실에서의 밤. 나는 지난 40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귀하의 의견과 선호도에 대한 한 가지 사항. 서로 마주 앉아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나요? 아내는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단지 TV를 봅니다. 좋아요. 나한테 새 옷을 사준 적 있어? 나는 모르는 사이에 머리를 잘랐다. 내 마음은 당신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실망스럽네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불륜을 하고 싶어요. 나는 바람처럼 나만의 누군가가 되어주기를 바랄 뿐이다. 저는 단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 아내는 울었습니다. 제가 그를 처음 만난 건 어떤 컨퍼런스에서였어요. 그는 내 친구예요. 저는 음식을 좋아해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저를 기억해 주시고 제 관심사에 대해 물어보세요. 저는 40년간 당신을 지지해왔어요. 재택근무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책임입니다. 당신과 함께 사는 건 단지 책임일 뿐이에요. 우리는 둘 다 팀이에요. 언제부터? 무슨 뜻이에요? 동의하시나요? 당신은 먹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어디가 아프니? 제 아내는 모든 것을 칼같이 말했습니다. 매주 말마다 나는 혼자 마음 깊이 파고든다. 등반이 지루할까 궁금하네요. 단 한 번이라도 나를 걱정한 적이 있었어? 당신과 함께 갈 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침묵이란 존재하는가?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내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내가 웃으면 왜 너도 웃는 거야? 사람들은 제가 왜 우울증인지 묻습니다. 물어보세요. 그래서 사랑이에요. 그것은 불륜이기 때문이다. 나는 또 울었다. 나는 그저 폭발하는 느낌을 느끼고 싶을 뿐이야. 한 사람이 나를 여자로 본다고 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제 아내가 도와주길 바랍니다. 혹시 놓친 거 있나요? 그냥 TV만 보세요. 보고 있으면 외로움을 느낀다. 같은 공간에 있어도 외롭다는 걸 알아요. 내 아내의 비명과 비슷하네요. 이 소리는 과거의 외로움을 표현합니다. 그냥 똑같은 마음. 고통스럽지만 이것은 아니요. 이런 편안함은 잠들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주제는 심오해서 대화가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서로에 대한 원망은 계속되었다. 맥주처럼 후회하며 변호사님, 두 분의 관계는 명확해 보이네요. 사무실에서 수집된 증거, 각 개인,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귀에서 울림이 들린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일은 커피숍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호텔 체크인 시 문자 메시지, 부정행위의 증거, 우리의 40년을 법적으로 요약하다. 이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3천만 개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부모의 신분은 종종 결정됩니다. 배신에는 대가가 따른다. 당신이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을까요? 위자료와 이혼. 변호사의 말씀을 들어보시려면 잠시 휴식을 취하세요. 선풍기 전원을 켜는 건 망설여지네요. 글을 쓰고 싶어도 손이 약해요. 나는 떨린다. 합의에 의한 이혼 방법이 있나요? 네. 증거가 허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이원이 그 보상을 승인할 것이라고 믿는다. 불만을 제기하고 협상할 수 있습니다. 미리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서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콜드 문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와 아들, 딸이 이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당신도 그걸 궁금해했나요? 저는 모든 정보를 기입하고 가족들에게 미리 알렸습니다. 이혼은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소송이 언제 시작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집으로 가는 길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가방 속에서 오랫동안 울었다. 이 안에는 이혼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서류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끝나야 하나요? 하지만 아내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내 휴대전화에서는 아직도 알림음이 울립니다. 더는 참을 수 없어. 내일이 마지막 날이거든. 청원이 승인되었습니다. 조용한 법정에서의 황혼의 결혼. 다 끝났어요. 아빠. 네. 제 큰딸이 전화 중이에요. 너무 떨리네요. 아마 큰딸에게 먼저 말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어머니께 전화했다. 내 딸은 그것이 사실일 리가 없기 때문에 울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아이 양육으로 바쁘다는 걸 들었습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내 딸에게 들려줄 것이다. 줄이 그렇게 짧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내 아들, 내 아버지가 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2개월 후에 예정된 결혼식은 어떻게 되나요? 어린이들. 결혼식장은 지어졌지만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이혼한 부모. 이 소식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미안해요, 아빠. 소문에 대해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입니다. 속도. 등반 클럽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더 이상 회의에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총지배인도 실종되었다고 주장했다. 맙소사. 그 나이가 되면 세상은 끝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귀를 막고 창문을 닫았는데도 여전히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에 내 심장은 위협을 받았다. 저는 교회에 갈 수 없어요. 목사님, 상황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커플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여기에 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와 그 문제에 대해 논의했어요. 그의 부모님과도 한번 논의했어요. 두 번째 사람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물어봐도 여전히 그 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통과했다고만 말할 수 있다. 지난 주말에 가장 어린 그를 찾아갔지만 나는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슬퍼요. 분산시키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이들, 시간이 지나면 이웃도 이해하게 될 거예요. 사람 보는 게 무서워서 외출도 못해요. 하지만 이제 뒤로 돌아갈 수는 없지. 판나의 날, 아내와 저는 복도에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함께할 사람을 만났습니다. 당신과 나는 차가운 법정에서 만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제 아내는 이 문제에 대해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검은색 옷을 입고 고개를 숙였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변장이에요. 법정에 서다. 우리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합니다. 나는 원고의 자리에 앉았다. 피고인은 더 이상 사랑스러운 부부가 아닙니다. 테스트에 사용되는 말, 그 말은 계속되었지만 나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귀에서 울림이 나는 채로 집에 돌아왔다. 저는 이를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내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아가야, 쫓아서 미안해. 리뷰를 남기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가지다. 뒤돌아볼 수 없으니까. 아빠, 괜찮아요? 큰딸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법정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괴로움, 도둑질을 하더라도 제가 그 나이였을 때는 그게 훨씬 더 중요했다고 생각해요. 너무 보고 싶어요. 제 아이들은 제 딸에 관해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말을 위해 나는 묶여있다. 뭐라고 말해야 하나요? 사랑하는 아들아, 빨리 알려주렴. 저는 퇴근 후에 와요. 결혼식은 언제 할 예정인가요? 아버지의 결혼식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어머니 역시 내 계획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꼭 와야 해요. 나는 아들의 눈이 빨개진 것을 보았다. 부모님은 결혼식에 함께 참석하실 겁니다. 마무리 단어. 이게 구름 아래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야. 막내에게 커피를 만들어줘야 해요. 제가 직접 샀어요. 아빠, 체중이 많이 줄었어요. 아니요. 아버지께서는 적합하다고 말씀하셨어요. 당신이 테이블에 앉아 있을 때
나는 당신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오랫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당신 옆에 있는 아이, 매우 감사합니다. 이제 엄마는 어떻게 될까? 네,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그래도 내 큰딸은 내 어머니예요. 내가 말했듯이 당신은 변함없을 겁니다. 엄마, 약속할게요. 아이들은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모두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지만 회의를 할 수 있나요? 대답해 주세요. 나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끝내지 못했어요. 아직도 불편함을 느껴요. 나는 아니다. 기다려야 할 날들이 더욱 많아질 것이다. 나는 이런 고통을 항상 견뎌내야 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밤이 되어 아이들이 집에 돌아가면 나는 텅 빈 집에 혼자 있을 때 사진 앨범을 열었다. 저는 아이들의 첫 번째 생일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결혼식 내내 우리는 연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모여 있어도 나는 한숨만 쉬었다. 판사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판결이 읽히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이긴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나는 그 소송에서 이겼어요. 아니요. 제 아내는 제 전처입니다.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울었습니다. 30년간의 차가운 숫자.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내 마음. 겉으로 보기에 그녀는 우울해 보였다. 마지막 전화는 제가 받았어요. 나는 그 직함을 포기했습니다. 그녀가 가진 목소리. 몸이 떨립니다. 미안합니다. 다시 올게요. 그녀는 때때로 그녀의 손주들이 그냥 고개 끄덕이세요. 보여드릴게요. 나는 말할 수 없어서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몇 달 동안 이혼 서류를 보관해왔습니다.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TV를 켜고 텅 빈 집에 혼자 앉았다. 계속 꺼버리더니 갑자기 나는 지금 정말 외롭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이 전화에 대해 아무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자랐어요. 제 딸은 오랫동안 제 집에 있었어요. 말할 수 없네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죠. 나는 옆 좌석을 쳐다보며 눈을 깜빡였다. 흰 후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웃는 것입니다. 명절이 되면 나는 달력을 본다. 제 아내는 산에 가는 것을 매우 좋아해요.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프네요. 떨어지는 동안 나는 그것을 잊어야만 했다. 내가 매일 밤 그렇게 말하더라도 우리가 아침 식사를 하러 만날 때마다 나는 항상 당신을 생각해요. 오늘 밤 수염들이 앉아 있어요. 우리가 일에 관해 이야기할 때 내 딸은 이런 반찬을 가져왔어요. 조금씩 드시고 냉장고에 보관하세요. 하지만 음식이 입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가 요리하던 요리는 이제 단지 추억일 뿐입니다. 그것은 진화했다. 운동하러 가야지. 늙은 이웃이 말했다. 저는 그의 소개로 시작했습니다. 이른 아침 도시 주변 산책.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나는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 어제는 깜짝 놀랐어요. 나는 공원 벤치에 앉아 웃었다. 그때 비둘기 한 마리가 다가왔습니다. 외로울 때 이런 말을 하고 가장 힘들었던 순간을 마주해보세요. 나는 그곳을 방문하여 책을 샀습니다. 여러 번. 네, 전화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가지다.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사랑하는 사람?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수 없을 때. 네, 다른 사람들은 아직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한밤중에 울지 마세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창문이 닫혀 있더군요. 나는 그것을 열고 가끔 라디오를 듣는다. 이게 치료법이에요? 1일.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아이들은 이번 주말에 아버지를 방문할 것입니다. 갈 수 있나요? 처음으로 큰딸에게서 전화를 받았을 때 나는 웃었습니다. 색인. 그것을 먹고 난 후로 새로운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느리고 지루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것을 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 번에 한 단계씩 진행하세요. 이렇게 하여 나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간단하지만 이 글을 쓰는 지금도 몸이 떨립니다. 저는 같은 사람과 40년을 살았어요. 나는 낯선 사람이 되었다. 믿을 수 없는
나는 산 꼭대기에 갈 것이다. 한 단어. 이것이 시작입니다. 저는 단지 약간만 주의를 기울이고 싶습니다. 내가 더 많이 말했다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변환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보통 아침을 혼자 먹나요? 나는 식사를 하면서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다. 갑자기 나는 아내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는 서로 마주 앉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토론은 없지만 지금이 그 순간이다. 비슷한 경험을 한 독자들이 있습니다. 거기 누구 있어요? 어떻게 그 시기를 극복하셨나요? 당신과 당신의 남자는 지금 서로에게 등을 돌리고 있나요? 자동차를 사고 아이를 낳을 예정인가요? 부모들은 아이들 앞에서 서로 무슨 말을 하나요? 당신의 모습에 대한 성명을 만드세요. 우리 아이들이 다쳤는가? 저는 그 말이 평생 제 마음속에 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미안하지만 돌이켜보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회의 자체가 아니다. 문제는 너야.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어요. 귀하의 댓글이 게시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매일 밤의 일과. 갑자기 나는 그녀를 자기야 라고 부르지 않게 됐어. 미안해요. 현재 아내와 함께 살고 계신가요? 당신은 논쟁하고 있습니까?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늦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자리에 앉으세요. 또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는 만약 나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당신과 어떻게 논의하고 싶습니다. 성공하셨나요? 언제쯤 고통이 올까? 규모를 줄이는 것이 미래의 삶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내가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려면 여러분의 도움과 따뜻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저와 같은 피드백을 주세요. 귀하의 경험을 설명해 주세요. 긴 이야기를 주의 깊게 읽어보세요. 나에게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리뷰에 감사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책을 읽어보세요. 우리도 감사드립니다.